저희가 셀프 영상에서는 상민 씨가 굉장히 활발하고 네, 되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였었는데 네, 약간 서류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좀 받았어요. 네, 실제로 또 면접을 보다 보면 또 매력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강한 구심력을 가졌다는 우리 상민 씨 빨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슴에. 네. 네. 이상민 씨 들어오세요. 문은 좀 닫고 들어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구심력이 강한 머슴에 얼마 전 방황을 많이 하고 곧 진로를 찾은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열 전달 연구실에서 열 연구 보조를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방황을 왜 하셨어요? 제가 일단 처음에 진로를 정했을 때 자동차 때문에 저희 학교에 왔는데요. 저희 학교에 자동차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고 자동차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느낀 다음에 혼자서는 전체적인 자동차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부품을 맡아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느끼고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할까 하다가 제어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걸 결정할지 모르다가 얼마 전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긴 쉬어서 지원을 하셨네요. 자동차는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제가 연료체 쪽으로 하게 되었고 이번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자동차 측면보다 이쪽에 더 효율성이 좋은 제가 마이크로 나노 채널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외 활동이 어떤 대외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라마르조코 한국지사의 머신 홍보대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머신에 대한 기술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열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신의 기계적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라마르조코 머신으로 따지면 일단 온도 보존과 압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머신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 현재 2개 가동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유 스팀을 하게 될 때 온도가 약 123.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온도를 이용해서 이제 커피 머신의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프리히팅 기능이라고 해서 그 기능까지 해서 이제 다른 머신들과 차별화돼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는 데 더 충실한 머신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커피의 맛에 기여하는 게 온도, 압력,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의 손, 원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의 온도와 압력만 일정하다고 하면 이제 원두와 바리스타의 실력 그 2가지로만 이제 맛이 갈리기 때문에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사가 자소서에도 그렇지만 좀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다양한 쪽에 있지 않을까 좀 싶고,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왜 따신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을 갖추고자 따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제가 상담병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취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직무에 큰 도움이 될까요? 지원 직무에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볼 때 제가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팀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때 그 대화 방식이나 그 소통 방식에는 큰 이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던진 거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면서 심리상담사는 왜 했을까? 그랬을 때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상담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비전문적인 사람한테 뭔가를 좀 얘기를 해주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신입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신입으로서 뭔가를 배울 때 상담사 과정 중에는 요런 과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경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업무를 배우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연구활동한 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열 전달 실험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보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마이크로 채널에 대한 열 효율에 대한 실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 그 플랜트 쪽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연구 같이 보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구 활동하고 계신 게 물론 보조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예. 지금 이제 뭐 배우면서 보조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적용시키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가게 된다면 이제 열에 대한 거는 실험 값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지금 CFD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CFD를 통해서 이제 더 효율적인 실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활동이 연구 활동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대외 활동이나 그런 관심사들이 커피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친목 모임, 동아리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연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전공 지식이나 이론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응용해서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그런 대답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보조라고 하긴 하나 그래도 그 안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역할 위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실 활동의 어떤 뭐 계기는 뭐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일단 제가 처음으로 흥미를 갖게 된 학문이 열 전달이라는 거라서 일단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원 진학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바로 업무를 배우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학문이 있다면 제가 따로 공부해갖고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취직을 하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그럼 되었습니다. 차후에 대학원을 갈 생각은 있으시고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간 쪽으로. 그래서 혹시 된다면은 그런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면 가서 연구에 대해서 심화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지원하는 게 없다면요? 지원하는 게 없다면은 뭐 지원하는 것도 다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대학원 공부를 본인이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공부를 원한다면 근데 그 대학원을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더 전문성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더 미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의견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지만은 회사 생활에서 보자면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야근 문화가 많다든지 주말 근무가 많다든지 하는 회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구성원들 간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대체로 보게 되는 분위기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장려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모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나는 회사에서 전문 지식을 더 배울 수 있고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현재 나는 대학원에 갈 생각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면접관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학점을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예. 네, 본인의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방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방황이 이제 대외 활동과 동아리 활동, 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제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좀 이제 학점 이외의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진로를 찾고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제 방황을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 거 아니세요? 공부를 안 했기에 그러니까? 후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 보조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저는 확실히 좀 괜찮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사실은 학점을 지금 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학점을 기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공 학점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공학 인증에 대한 어떤 뭐 비중이라든지 전공 학점 전체 이수를 얼마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노력을 했는지
사실 이런 점도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학점 관련된 전반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으로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고학점을 가진 친구들이 면접에서 좀 더 유리하고 좀 관련된 분야에 특히 전공 과목 학점이 좀 낮거나 전체 평점이 낮거나 하게 되면은 압박 면접으로 좀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점 대신에 다른 활동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활동은 봉사 동아리 회장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 머신 회사 대외 활동, 그리고 다른 기획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카페 클래스라는 대외 활동을 하나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 인턴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 카페 클래스 회사 자체가 카페에서 클래스를 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한 명씩 맡아서 그 동네 카페 시장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열 수 있는지 단체석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별 조사를 한 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아니면 근처 동네에서 열리는 수업을 참여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걸 평가해서 회사에 보내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홍보대사나 이런 인턴이나 이 활동이 다 이제 커피 카페와 관련된 건데 예. 이쪽으로 좀 진출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전공과 접합을 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전공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외 활동과 동아리 이런 걸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요. 딱히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자율복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유니폼을 입으래요. 네. 내일부터 당장 입으세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나눠줬어요. 그때 기분은 어떨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장에 대해서 제가 뭐 편하고 불편하고라기보다는 제복이 있으면 제복을 입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폼을 지불을 한다면 이제 그거는 업무 때 입어야 되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은 자유복장으로 하되 만약에 유니폼이 생긴다면 회사의 업무에 이제 투입될 때 환복을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다 유니폼. 그러면 직원과 상의가 없다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내린 거니까 일단은 따르고 추후에 혹시나 다른 사항이나 전달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상황 판단력은 회사 지침이나 지시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이 기꺼이 따르느냐를 보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따른다. 이건 부당하지 않다. 당연히 회사에서 지시는 내린다. 상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마이너스 점수였겠죠. 상사의 혹시 부정을 알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상사의 부정을 알게 된다면 그게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은 저는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러면 이건 구성원으로서 약간 어떤 회사에서 약간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인해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전 굳이 제가 총대를 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총대를 여러 번 맸었는데 경험상 제가 총대를 맸을 때 모두 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총대를 맨 적이 있었죠? 저희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아리나 이제 재수학원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찬성을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순간적으로 그 회사의 특징을 까먹고 일상에서 약간 동아리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거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대답을 좀 잘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내가 이 회사를 지원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했다면 대답을 잘하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본인 어떤 좌우명이나 생활 신조가 있다면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저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산, 그래서 좌우명이 뭐죠? 모든 경험은 저의 자산이 된다. 자산이 된다. 예. 나쁜 경험은 다시는 안 할 수 있고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경험이고요. 좋은 경험이 된다면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미래 임기응변이나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맞이했을 때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보면서 입사라는 거에 대한 문턱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뎌보는 건데요. 정말 심사위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되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이번 걸 통해서 어떻게 면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한번 느끼고 가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90력이 강한 머슴의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당황을 왜 하셨어요? 자동차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느낀 다음에 그럼 여긴 쉬어서 지원을 하셨네요. 자동차는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상사의 혹시 부정을 알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예. 네, 저희 상민 씨와 직접 이렇게 또 면접을 해봤는데 네네.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학생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교적 대응하는 것은 잘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사의 어떤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어떤 윤리 의식이나 사교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잘 용납하지 않는 상황인데 선발시켜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일인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나머지는 그래도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선발해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C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삼촌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C입니다. 사실 면접에 가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서류 통과했지, 필기 통과했지, 그 어렵다는 고시 통과했지. 그래서 사실 면접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다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시키는데, 탈락시킬 이유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학생회장 말씀하셨던 거, 저는 어떤 이유를 찾았냐면, 다 괜찮은데, 회사에서 유니폼을 이렇게 직원들과 상의 없이, 직원들과 상의 없이 하지, 결정을 내릴 때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사실 회사 생활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회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감점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너무나 훌륭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깎여서 아마 C나 D를 맞지 않게 될까. 근데 너무 오늘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줘서 C 이렇게 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숨을. 네. 아니 저도 B-와 C+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대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두 분 그 질문이 저도 그거를 어떻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부당하다. 참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C 등급으로 내려서 C+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두 질문만 아니었다면 저는 훌륭했다고 저는 네, 생각이 저도 들어요. B 비교적 플러스 그게 정도. 아니었다라면 네, 근데 이거는 두 질문이 참 많이 컸습니다. 저도 예. 참 아쉽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컨설팅을 또 해드리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럼 빨리 상민 씨 불러볼까요? 상민 씨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머릿속이 더 많이 하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후에 내가 그런 질문에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면접 경험이 없으세요? 예.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재학 중. 그렇군요. 혹시 상민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은 지금 바로 직전에 모의 면접 봤잖아요. 네.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다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면접을 볼 때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혹시 그 상관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걸 여쭤볼 때 약간 되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 그 던진 대답에 대해서 계속 약간 꼬리물기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큰 악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뭐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의도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기업체에서 봤었을 때 사람들의 역량을 이제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할 때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그 공대생한테 요구되어지는 거고 엔지니어들한테 예. 그냥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그래서 보면 약간 심리학을 뭐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한다 이것도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회사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또 요구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어떤 자세, 도덕적인 자세, 법규나 사규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지침을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큰 기업에서 거래하는 기업들이 몇천 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그걸 보게 되면 회사에 보고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손해봤던 적이 많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가장 좀 크리티컬한 실수를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또 이제 제가 전공하고 이제 얼마 안 된 경험을 갖고 이제 직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 쓸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무 역량을 키운다고 치면 이제 공채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3, 4개월 동안 그렇게 경력을 쌓아도 큰 경력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직무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은 사실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상담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방송에서 이런 지금 고민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직무 경험들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불리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합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스펙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자소서나 면접은 스펙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이외의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호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무 경험이 없어요. 아예 없으면 딴 데서라도 직접적인 직무 경험은 없지만 동아리에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얻었어요라고 호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짧게라도 있으면 짧게나마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게 맞고요. 3개월이 남았다. 이러면 당연히 직무 경험이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쌓아야 되고요. 관련 있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못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인턴 기회를 못 얻는다. 그럼 여름방학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직무 관련 교육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예. 네. 뭐 이렇게 협회에서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거, 세미나 그런 거라도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자소서에서 아쉬웠던 거는 직무 경험을 지금 분명히 한 달이라도 했잖아요. 2달, 3달 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 너무 짧아서 여기다 안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전쟁터거든요. 짧더라도 막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싼 것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분명히 되고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자소서에서 쓰시고요. 남은 기간 인턴 못 하시더라도 교육이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제 기억나는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가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그리고 차분한 거 참 좋았어요. 차분한 건 좋았는데 만약에 내가 면접관인데 지금이 오후 한 1시나 2시 내가 점심 먹고 그런 상황이면 되게 졸렸을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조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의 능력. 신입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거든요. 예. 조직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상사들은 뭘 좋아하냐. 돈을 버는 사기업이라는 조직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부정이 발생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갖춰야 될 의무가 있고 집안에서 자녀는 자녀로서 갖춰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 특히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기업에서 갖춰야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게 조직위의 능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부족해요. 예를 들면 밑에 직원들은 상사한테 계속 숙제를 던져요. 이거 결정해 주세요. 이거 뭐 얼마 쓰고 싶어요, 마케팅 비용. 이거 연구하고 싶어요. 안을 막 계속 올려요. 이걸 결제라고 그러죠. 그럼 그분들이 사인해요. 사인하면서 문제되면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 뭐 이렇게 사인해요. 그렇다고 위에서 딱 최종 결제자가 사인하고 내려오는 건 다 지시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부당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상황 판단력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게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주 다 좋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네, 학생이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트로 부분이 제가 안 좋았던 거, 자기소개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면접관들한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자리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기소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방황을 한 건 상대방이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예, 본인이 예를 들면 뭐 20년을 되게 성공을 했어. 아, 그때 내가 이런 방황을 했지만 이런 분야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뽑는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사실은 너네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은 아는 바가 없지만 최근 들어서 내가 결정을 했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사람들한테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심어줍니다. 왜냐면 이쪽을 오기 위해서 또 노력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노력이 좀 덜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바뀌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바뀌는 것들이 또 언제도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면접관이 뽑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본인이 설명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설명이 좀 들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좀 줬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학점적인 어떤 좀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은 되지 않았지만 좀 학점이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학점 관리도 마지막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들어왔을 때 인사할 때 예. 좀 머뭇머뭇거린 그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예. 네, 나갈 때도 자신감 있게 인사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네, 좀 이렇게 땀을 쥐면서 나가는 모습, 네,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모습이 좀 표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면접을 잘 대응을 해주셨는데, 차분한 이미지에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아 있고, 그 표정, 밝다고 하셨지만 많은 표정, 그 밝은 표정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네, 게다가 이제 넥타이 색깔까지 굉장히 다크톤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색깔을 해도 좋겠다. 이 네이비나 이 컬러가 본인한테 잘 어울려요. 그런데 너무 이제 좀 차분한 느낌과 축 처지는 느낌이 같이 들어서 좀 블루 계열인데 이게 좀 밝은, 명도가 조금 있는 이거보다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잘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실수하셔서 그런 거니까 기운 내시고요. 네. 자신감 있게 또 꼭 끝까지 원하는 회사 잘 준비하셔서 네,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